오늘 이 시간에 수색과 화전에 이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정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사이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연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산산자에다가 소금염자예요. 소금이 산처럼 쌓였다는 뜻이죠. 마포새우젓 장수, 그분들이 여기도 왔던 것 같아요. 산연마을에도. 그래서 소금을 여기다 부리다 보니까 산처럼 소금이 쌓였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가보면은 공장지대로 바뀌어서 흔적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마도 소금 장사들이 와가지고 거래도 하고 쌀 가져가던 풍족한 마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 산연마을을 중심으로 한 장항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쪽은 이가순 선생이 이끄는 팀이 자기 돈 수백억, 지금 돈으로 수백억을 투자해서 수리 작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고요. 그 뒤에 일산신도시 개발 때 사실은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현재 일자로 한강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원래 개발 계획은 T자였어요. 그래서 한강과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운하도시처럼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개발 주체들이 생각하기에 일산신도시 개발할 때도 이렇게 반발이 컸는데 장항도까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된 겁니다. 그 중단된 흔적 중에 하나가 일산호수공원인 거예요. 아마 주민 반발도 있었겠지만 국방부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자유로 다니시다 보면 철책처 있잖아요. 그걸 뚫으란 얘기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계획만 세우고 실현되지 않았던 운하도시화 계획이라는 게 최근에 장항동이라든지 킨텍스 등이 개발되면서 어쩌면은 거의 30년 만이네요. 30년 만에 실현될 것인가, 를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은 역사가 오래된 땅입니다. 개성과 서울 사이에 끼어있는 곳이라서 원래부터 살기도 좋았고 교통도 좋았고 한강 주변이라 농사도 잘 되고 바닷길 나가기도 좋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인데 여기를 갑자기 땅을 밀고 주민을 쫓아내고 신도시를 만든다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그 반발에는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도 있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소장농들의 반발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6.25 때 북한에서 피난을 와서 정착한 피난민들의 반발도 있었어요. 이제 좀 정착해서 살 것 같은데 또 나가란 말이냐. 이거는 파주와 고향의 독특한 것입니다만, 고향과 파주를 다니시다 보면 수용소라는 지명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피난민 수용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를 타시고 여러분이 서울에서 파주 헤이리 가시다 보면 이산포 IC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그게 이제 이산포라는 포구가 있어서 이산포인데, 김포 사람들이 배 타고 이산포 건너와서 여기서 일산까지 걸어가서 경의선 타고 서울 갔던 그 핵심 노선이었죠. 그 이산포 IC의 옆에 보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멱절산이라 부릅니다. 미역 말리던 절이 있다고 해서 멱절산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절이 있었다. 근데 절이 망했다. 절이 망한 이유는 산 중턱에 너무 이상한 데 땅을 써가지고 이가 들끓었다고. 그만큼 이도 많고 땅이 안 좋았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여름만 되면 물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 토박이들은 안 사신 거고, 그 빈 땅에 북한으로부터 온 피난민들이 살게 된 거죠. 거기를 이른바 멱절 수용소라 부릅니다. 멱절 지역 피난민 수용소인 거예요. 그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나셨고요. 거긴 다시 조용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개발된 뒤로도 그 주변 도시들은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풍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양시 측에서 낸 책을 보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대감나무라고 하는 오래된 당나무가 있었답니다. 식골마을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참나무인데, 먹을 식자라 먹을 것이 많았던 풍부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당연하게 중심지였겠죠. 근데 이 나무만 남기고 풍동 자체가 개발한다고 마을 주민들이 이주가 됐어요. 개발에 반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고, 고향을 상실한 실향민들이 그 나무 바라보다 많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마음병으로. 이런 거를 민속학에서는 제자리의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향민이라 그러면 북한에서 온 사람만 실향민이라 생각하시는데, 택지 개발하거나 공장 개발하면서 그 지역을 쫓겨나는 분들도 실향민이라고 해요. 풍동 주민들이 이 일산 신도시의 후속 작업에 의해서 최근에 발생한 실향민들이고 마음고생 많이 한 분들이죠. 이 지역들은 예전에 풍요로웠던 농촌 시절의 모습을
잘 남기고 있는 마을들입니다. 식골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고, 멱절마을과 산현마을은 이제 아마 언젠가 개발이 될 거고 아마 꽤 빨리 될 것 같아요. 멱절마을이 가장 마지막까지 원형을 남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통 중심지였고 현재는 국경지역이 돼서 군사유충지였다가 다시 한번 성격을 바꾸고 있는 이 고향 지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는 마을 같아서 여러분께 특히 이 산현, 멱절, 식골 세 마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00년) 전 고향과 서울의 경계지역, 서울 경기권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돌다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향에 있는 강매석교라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이 강매리여가지고 1920년에 만든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를 만든 사람들이 새우젓 장수들이었습니다. 원래 서울부터 고향, 파주, 강화, 개성까지 바닷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서울의 뚝섬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고려 말 때쯤에 흙이 쌓이면서 뚝섬 지역은 포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 용산 마포죠. 그래서 마포 새우젓 장수란 말이 나오는 건데, 용산 마포에 오기 전에 당연히 몇 군데 들렀겠죠. 그 들른 곳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경관을 남기고 있는 곳이 강고상 마을에 있는 돌다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 지역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서울 북부조회소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억제돼서 예전의 경계 지역으로서의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100년 전에 새우젓 장수들이 건너편 어딘가에 새우젓을 내리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강고산 마을로 가져왔을 풍경이 그려지죠. 지금 보시는 물줄기에 따라 쭉 가면 한강인 거죠. 다행히 아직 겨울이라 땅이 단단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답사했을 때는 고생 많이 했는데 괜찮네요,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방송분들이 뛰어가시는데 다리가 단단합니다. 100년 전에 만든 게 이렇게 단단해요. 보시면 8글자가 써 있습니다. 강매리교 경신신조. 돌다리가 연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연대가 새겨져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자가 있어준 덕분에 문화재가 된 것도 있죠.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확실하니까. 참 다리 예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90도를 꺾어서 만든 게 기하학적인 조형미도 있고, 보시면 내부도 참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과 고향, 경기 지역의 상황을 상징하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분들. 제가 찍고 있으니까 신기한 듯이 다 내려서 보더라고요. 그 옆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술 마시기 좋아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술 마실 코스로 유명한 거였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다리 찍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